지금 대한민국에는 통치도 정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4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기자회견, 출발 전에 기자회견 한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는 미국에 가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한미 FTA,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하고 더 확고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어느 한 사람도 손뼉을 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이미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일이고, 국민의 격으로 보더라도, 국가의 격으로 보더라도 과연 여당 당대표가 거기에서 직접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 간에 들은 얘기도 아니고 흘러 들어온 내용이지만, 정상 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꼭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답을 하고, 또 무엇을 더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정상 간에 단둘이서 한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의 1급 비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대표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반상회에 나와서 친구들끼리 카드라 식의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에도 맞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바르지 못합니다. 상응하지 못한 태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점까지도 있을 거다. 추미애 대표는 율사니까 저보다 법을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 법을 율사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 간의 FTA는 지난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문 대통령이 애써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 후에 미국에서 수차례 우리에게 FTA 개정에 관한 눈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갑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을의 입장, 다시 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덕을 더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라도 상호 간의 협력, 상호라는 건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가 덕을 보는, 서로가 덕을 보는 쪽으로 잘 조정해 나가야 될 아주 예민하고도 아슬아슬한 문제인데, 미국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한미 FTA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무리 여당의 당대표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가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회를 거쳐가지고 합의된 결론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솔한 행위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왜 갔을까? 출발 전 간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사실적인 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국내에서 지금 민주당의 존재감이 청와대에 너무 밀리니까 외국에 나갔으라도 당대표라는 것을 한번 쇼업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지극히 유화적인, 그리고 진짜 더 나아가서는 좀 유치한 수준의 발상으로 당대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갔다는 이상 어떤 결실을 얻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실이 개인적으로는 덕이 될는지 몰라도 막상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청와대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 그 4박 5일의 방미 일정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결실을 브리핑할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위계의, 그리고 정치의 위계의, 그리고 통치의 순서에서 뭔가 굉장히 지금 맞지 않은 행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통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사례는 국정원의 행위를 말하고 싶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여당 의원 3명 그리고 야당 의원 2명 플러스 알파 5명 플러스 알파에게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고 분명히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발표를 하면서 국정원이 스스로 이 정보를 내리깔거나 내보낸 게 아니고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거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바로 또 꼬리를 내리면서 상당히 어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 플러스 알파로 정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왜 어제 얘기를 했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입가볍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자 말자, 그 기사가 나가자 말자, 여당에 힘 있는 어떤 의원이 거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압력 혹은 그로부터 오는 압력이 너무나 크니까 꼬리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야당 쪽 소위 말하는 정보위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노무현 정부 때, 그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동시에 낱낱이 맞짱 뜨면서 내놔라. 그걸 내놓을 때 우리도 우리 쪽을 스스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밝히고 수사에 그리고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자기들이 한 과거의 특활비,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그전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문제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질겁을 먹고 혹은 지레 질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까? 분명히 5명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은 확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까지 내보냅니다. 그에 반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5대 비대칭 전력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생물무기, 화학무기도 아니고 특수전 인력을 우리가 북한에 상응하는 수준에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도 없고 다만 사이버전 능력만큼은 우리도 세계에서 손꼽는 인터넷 국가인 만큼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으로 우리의 총선 때나 대선 때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애국적인 마음에서 전 국방장관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들고 난 뒤에 인터넷에 유포된 글 78만 개 중에 8,600개가 정치와 관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8,600개라는 숫자는. 그러면 이 8,600개의 글자가 유포된 인터넷 SNS로 전달된 내용이 과연 지난번 선거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 정말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국민들 생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거다라는 추정, 다만 이런 글이 나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갑을 채운 사진은 북한이 벌초대상 1호로 지명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수갑 찬 모습을 김정은이 보도록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드를 도입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앞선 김관진 장관의 수갑 찬 모습을 사드의 장애물로, 한중 간의 장애물 1호로 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는 모습을 중국 CCTV, 소위 말하는 중국, 우리 여기 벽에 건 CCTV가 아니라 중국의 최고의 국영방송이 사드의 주범, 사드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구속되다라는 대서특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적폐생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범죄의 여지가 의심된다고 구속을 하는 반면에 국정원에서 5명이 특활비를 받았다라는 근거까지를 제시하면서
국정원에 자료가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특활비를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을 갖는 통치 형태입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의원 5명 플러스 알파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신문에 한번 에드벌린을 띄워본 것입니까? 만약에 그냥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한 에드벌룬으로 이걸 띄웠다면 정말 국정원의 경솔하면 이럴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꼬리를 내리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 권력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야당의 다른 근거를 손에 든 그전 정권의 특활비에 대한 근거를 든 혹은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야당에 대해서 엎드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 국방장관에게 대해서도 야당은 목소리를 내어 8,600개가 과연 선거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영향을 줬는가,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보자라는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야권에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안보정당이라고요? 과연 보수라는 야당이 안보정당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정치가 없어요. 정치라는 건 국민들 눈에 눈물을 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의라고 생각해 주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거기 가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구하는 야당, 보수당, 야당 중에도 보수당,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다음 또 정치가 없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포항 지진 지역에 당대표 4사람이 다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 발생 이후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천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인지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법안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이런 유사시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거 1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까? 전부 경주 내려가서 사진 찍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되돌아와서 정말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천재가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끌고 나가고 평상시 어떤 지진 대피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법안을 만들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없어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런 정치인들의 비정치적인 다만 자기의 표를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포항 지진이 발생되자마자 전번 신고리 5호 6호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시민참여단 471명에 의한 투표 결과로 결국 18% 우위로 건설을 개재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겨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말미를 남겨두었습니다. 포항 지진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탈원전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무슨 틈새에서 기어오르는 뭐처럼 때는 이때다. 국가적인 재난에서 이 기회를 같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원전이나 이런 것이 과연 정말 이때까지 지어진 원전이 제대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나 우리 한반도에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천재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얼마나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다시 탈원전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발상.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히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악용해서 이것을 다시 탈원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는 그런 주장은 옳지도 않고 국가에게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방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없습니다. 또 봅시다. 정치가 없다는 거, 통치가 안 된다는 거. 요새 외교부가 전 정부 통일부가 하던 일까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남이 해외에서 독극물로 피살을 당했는 것도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을 하는데 온갖 법적인 외교적인 수사를 다 끌어들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러라고 규정 짓기에는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가 바라보고 일하는 부서가 대외적인 국가,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북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부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4개월 전에 엄연하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테러라고 하던 얘기를 지금 와서는 테러라고 규정 짓기에는 뭔가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테러라고 해야 이게 테러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걸 테러라고 확실히 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야 테러라는 겁니까? 국제규약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테러라고 규정 짓기에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 이건 아니죠. 설사 그것이 본의가 전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김정남 피살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을 못 짓고 망설인다는 것은 정말 청와대 쪽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김정은 눈치까지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정치를 해야 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부서의 한 부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부서니까요. 행정을 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6번째,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정치가 있느냐 통치가 있느냐 보는 없다라는 6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힘을 가지지 않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라는 것은 아베나 트럼프나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통일을 꼭 해야 되겠냐고 묻는 질문이 진위가 뭐였겠습니까? 통일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다. 힘이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취임할 때 고립주의를 주장했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서 거의 700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681조입니다. 700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작년보다 10수 %를 더 올리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2018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이란 것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저해를 가하거나 미국의 동맹국의 국익에 위해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가차없이 가서 그 동맹국이나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국방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국방수권법입니다. 한반도에 앉아서 통일을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힘을 가지지 않고 통일 안 된다. 우리가 보여주겠다. 한반도를 위협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남북한이 제대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예를 통해 보여주겠다. 우리는 한반도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이 그들의 해상교통로의 방해를 받고 저해를 받아 무역을 제대로 못할 때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겠다. 무엇으로? 우리의 구축함으로, 호위함으로, P3C 초계기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 항모를 대동해서, 그리고 핵 잠수함을 끌고 와서 평시 훈련을 하면서도 너희들이 운전석에 앉아있든 말든 관계없이 미국은 그 지역이 우리에게 이익에도 바로 사활이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베 역시 다시 재집권한 후 10월 18일 선거에서 이긴 후 지금 70여 년 전에 아시아의 최강의 해양국인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의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슈에다가 한반도로 비밀리에 접근하는 북한인들을 못하도록 거기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잡아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게 감금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올해 초에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만든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재하는 미국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NEO라고 합니다.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입니다. 비전투인 구출작전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자위대,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 함선, 자위대 항공기가 한반도에 날아오는 걸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떠드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겠다 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주한 일본인들을, 그리고 주한 미국인들까지도 구출할 수 있는 대피처로 규슈의 피난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한반도에 김정은의 얼굴만 쳐다보고 그 얼굴빛이 어떻게 되는지만 쳐다보고 그 얼굴에 웃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처보다도 대화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로는 소용없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이 바로 트럼프와 아베의 이러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매일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적폐청산의 기록부만 계속 칭찬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제대로 하고 있다. 속도도 제대로 내고 있다. 동시에 뛰어난 외교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력은 정상회담만 끝나고 돌아오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발표한 내용, 말한 내용이 3차례, 4차례씩 번복을 합니다. 단어를 바꾸고 뉘앙스를 바꾸어서 번복을 합니다. 이것이 방향성이 확실하고 가변적이지 않은 불가변적인 확고한 외교 정책이라면은, 그런 외교 정책에 따라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3번, 4번, 2번, 3번의 말 바꾸기, 번복하기, 재해석하기, 단어 바꾸기는 없을 겁니다. 문 대통령의 모든 신문, 언론에 나오는 반대소, 시원한 웃음, 정말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한 힘을 주고 외교력에 있어서 방향성이 확고한 불가변적인 상황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외교력의 바탕을 둔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자신감, 확고한 비전에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믿을 때만이 이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있고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에는 통치도 정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극히 유화적인, 그리고 진짜 더 나아가서는 좀 유치한 수준의 발상으로
당대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갔다는 이상 어떤 결실을 얻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실이 개인적으로는 득이 될는지 몰라도 막상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청와대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 그 4박 5일의 방미 일정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결실을 브리핑할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위계의, 그리고 정치의 위계의, 그리고 통치의 순서에서 뭔가 굉장히 지금 맞지 않은 행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통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사례는 국정원의 행위를 말하고 싶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여당 의원 3명 그리고 야당 의원 2명 플러스 알파 5명 플러스 알파에게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고 분명히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발표를 하면서 국정원이 스스로 이 정보를 내리깔거나 내보낸 게 아니고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거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바로 또 꼬리를 내리면서 상당히 어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 플러스 알파로 정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왜 어제 얘기를 했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입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자 말자, 그 기사가 나가자 말자, 여당에 힘 있는 어떤 의원이 거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압력 혹은 그로부터 오는 압력이 너무나 크니까 꼬리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야당 쪽 소위 말하는 정보위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노무현 정부 때, 그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동시에 낱낱이 맞짱 뜨면서 내놔라. 그걸 내놓을 때 우리도 우리 쪽을 스스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밝히고 수사에 그리고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자기들이 한 과거의 특활비,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그전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문제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질겁을 먹고 혹은 지레 질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까? 분명히 5명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은 확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까지 내보냅니다. 그에 반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5대 비대칭 전력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생물무기, 화학무기도 아니고 특수전 인력을 우리가 북한에 상응하는 수준에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도 없고 다만 사이버전 능력만큼은 우리도 세계에서 손꼽는 인터넷 국가인 만큼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으로 우리의 총선 때나 대선 때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애국적인 마음에서 전 국방장관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들고 난 뒤에 인터넷에 유포된 글 78 지금 대한민국에는 통치도 정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4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기자회견, 출발 전에 기자회견 한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는 미국에 가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한미 FTA,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하고 더 확고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어느 한 사람도 손뼉을 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이미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일이고 국민의 격으로 보더라도 국가의 격으로 보더라도 과연 여당 당대표가 거기에서 직접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 간에 들은 얘기도 아니고 흘러 들어온 내용이지만 정상 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꼭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답을 하고, 또 무엇을 더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정상 간에 단둘이서 한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의 1급 비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대표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반상회에 나와서 친구들끼리 카드라 식의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은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에도 맞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바르지 못합니다. 상응하지 못한 태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점까지도 있을 거다. 추미애 대표는 율사니까 저보다 법을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 법을 율사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 간의 FTA는 지난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문 대통령이 애써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 후에 미국에서 수차례 우리에게 FTA 개정에 관한 눈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갑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을의 입장, 다시 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덕을 더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라도 상호 간의 협력, 상호라는 건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가 덕을 보는, 서로가 덕을 보는 쪽으로 잘 조정해 나가야 될 아주 예민하고도 아슬아슬한 문제인데, 미국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한미 FTA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무리 여당의 당대표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가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회를 거쳐가지고 합의된 결론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솔한 행위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왜 갔을까? 출발 전 간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사실적인 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국내에서 지금 민주당의 존재감이 청와대에 너무 밀리니까 외국에 나갔으라도 당대표라는 것을 한번 쇼업 보여주고 싶다라는, 야당 중에도 보수당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다음 또 정치가 없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포항 지진 지역에 당대표 4사람이 다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 발생 이후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천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민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인지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법안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이런 유사시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거 1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까? 전부 경주 내려가서 사진 찍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되돌아와서 정말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천재가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끌고 나가고 평상시 어떤 지진 대피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법안을 만들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없어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런 정치인들의 비정치적인, 다만 자기의 표를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포항 지진이 발생되자마자 전번 신고리 5호 6호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시민참여단 471명에 의한 투표 결과로 결국 18% 우위로 건설을 개재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겨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말미를 남겨두었습니다. 포항 지진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탈원전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무슨 틈새에서 기어오르는 뭐처럼 때는 이때다. 국가적인 재난에서 이 기회를 같이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원전이나 이런 것이 과연 정말 이때까지 지어진 원전이 제대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나 우리 한반도에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천재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얼마나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다시 탈원전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발상.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히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악용해서 이것을 다시 탈원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는 그런 주장은 옳지도 않고 국가에게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방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없습니다. 또 봅시다. 정치가 없다는 거, 통치가 안 된다는 거. 요새 외교부가 전 정부 통일부가 하던 일까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남이 해외에서 독극물로 피살을 당했는 것도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을 하는데 온갖 법적인 외교적인 수사를 다 끌어들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러를 1만 개 중에 8,600개가 정치와 관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8,600개라는 숫자는. 그러면 이 8,600개의 글자가 유포된 인터넷 SNS로 전달된 내용이 과연 지난번 선거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 정말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국민들 생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거다라는 추정, 다만 이런 글이 나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갑을 채운 사진은 북한이 벌초대상 1호로 지명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수갑 찬 모습을 김정은이 보도록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드를 도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앞선 김관진 장관의 수갑 찬 모습을 사드의 장애물로, 한중 간의 장애물 1호로 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는 모습을 중국 CCTV, 소위 말하는 중국, 우리 여기 벽에 건 CCTV가 아니라 중국의 최고의 국영방송이 사드의 주범, 사드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구속되다라는 대서특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적폐생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범죄의 여지가 의심된다고 구속을 하는 반면에 국정원에서 5명이 특활비를 받았다라는 근거까지를 제시하면서 국정원에 자료가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특활비를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을 갖는 통치 형태입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의원 5명 플러스 알파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신문에 한번 에드벌린을 띄워본 것입니까? 만약에 그냥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한 에드벌룬으로 이걸 띄웠다면 정말 국정원의 경솔함은 이럴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꼬리를 내리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 권력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야당의 다른 근거를 손에 든 그전 정권의 특활비에 대한 근거를 든 혹은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야당에 대해서 엎드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 국방장관에게 대해서도 야당은 목소리를 내어 8,600개가 과연
선거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영향을 줬는가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보자라는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야권에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안보정당이라고요? 과연 보수라는 야당이 안보정당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정치가 없어요. 정치라는 건 국민들 눈에 눈물을 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의라고 생각해 주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거기 가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구하는 야당, 보수당 규정 짓기에는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가 바라보고 일하는 부서가 대외적인 국가,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북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부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4개월 전에 엄연하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테러라고 하던 얘기를 지금 와서는 테러라고 규정 짓기에는 뭔가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누구 입장에서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테러라고 해야 이게 테러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걸 테러라고 확실히 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야 테러라는 겁니까? 국제규약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테러라고 규정 짓기에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 이건 아니죠. 설사 그것이 본의가 전혀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김정남 피살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을 못 짓고 망설인다는 것은 정말 청와대 쪽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김정은 눈치까지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정치를 해야 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부서의 한 부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부서니까요. 행정을 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6번째,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정치가 있느냐 통치가 있느냐 보는 없다라는 6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힘을 가지지 않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라는 것은 아베나 트럼프나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통일을 꼭 해야 되겠냐고 묻는 질문이 진위가 뭐였겠습니까? 통일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다. 힘이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취임할 때 고립주의를 주장했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서 거의 700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681조입니다. 700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작년보다 10수 %를 더 올리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2018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이란 것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저해를 가하거나 미국의 동맹국의 국익에 위해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가차없이 가서 그 동맹국이나 미국의 국익을 위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국방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 국방수권법입니다. 한반도에 앉아서 통일을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힘을 가지지 않고 통일 안 된다. 우리가 보여주겠다. 한반도를 위협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남북한이 제대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예를 통해 보여주겠다. 우리는 한반도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이 그들의 해상교통로에 방해를 받고 저해를 받아
무역을 제대로 못할 때는 미국과